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나보다 어린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일까 하고 의문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연하남이 왜 자꾸 연상 여성에게 끌리는 건지 그 심리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하남의 머릿속을 완전히 들여다본 것처럼 그들의 심리를 낱낱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남자의 행동이 전부 설명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하고 있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그렇고 연애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연상이고 여자가 연하인 커플이 대부분이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하남과 연상녀 커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봐도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은 커플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연하남들이 연상 여성에게 끌리는 걸까요? 단순히 누나가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심리적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하남이 연상 여성에게 빠지는 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7가지 남성 심리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각각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전제를 깔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하남이라는 건 꼭 10살, 20살 차이가 나는 남자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살 차이든 서너 살 차이든 심지어 동갑인데 생일이 몇 개월 빠른 것만으로도 이런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차이의 절대적 크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보다 인생 경험이 좀 더 풍부하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심리부터 들어가 볼게요.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낸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수십 년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자란 지금의 20대, 30대 초반 남성들은 과거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심리적 환경에 놓여 있어요. 과거에는 남자가 가정을 책임지고 여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잖아요. 남자라면 당연히 돈을 잘 벌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데이트 비용도 전부 부담해야 하고 그런 남자다움이라는 것의 기준이 매우 높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설령 대기업에 다닌다 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요원한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다움을 발휘하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인 셈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항상 강해야 하고, 항상 주도적이어야 하고, 항상 돈을 내야 하고, 항상 리드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물론 그런 남자다움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남성들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남성이 매력이 없다거나 능력이 없다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단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과 자신의 실제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남성들에게 연상 여성은 일종의 안식처 같은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동갑이나 연하 여성 앞에서는 무조건 남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프레셔가 있거든요. 밥값도 내가 내야 하고 길도 내가 찾아야 하고 차도 내가 몰아야 하고 결정도 내가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연애 자체가 피곤한 일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연상 여성 앞에서는
이런 압박감이 확 줄어들어요.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경제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대등한 위치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밥값을 반반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실수를 해도 좀 더 너그럽게 봐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같은 남자라도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갑 여자친구 앞에서는 항상 센 척 강한 척 하다가 연상 여성 앞에서는 갑자기 편안해지면서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남성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그 남성이 이중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회가 남성에게 부여하는 역할의 무게가 크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 젊은 남성들은 연애에 소극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고백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거든요. 거절당하면, 어쩌지 스토커로 오해받으면, 어쩌지 너무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어도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남성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연상 여성은 이런 남성들에게 한 발짝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연상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주거나 먼저 다정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건 연상 여성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후배나 동생을 챙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연하남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용기를 주는 신호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내가 다가가도 거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받아줄 것 같다. 이런 안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상황이 만들어낸 이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남성들의 심리적 안전지대가 어디인지를 바꿔놓은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보다 어린 여성을 만나서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게 남성의 이상적인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자기보다 경험이 풍부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여성 곁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커진 거죠. 이건 남성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기 인식이 높은 남성일수록 연상 여성에게 더 강하게 끌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사람도 잘 알거든요. 자기가 억지로 남자다운 척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 그게 연상 여성과의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연하남들이 연상 여성에게 끌리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그로 인한 남성 심리의 전환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독 연상 여성만 좋아하는 남성이 있다면 그 남성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남성은 오히려 관계에서 더 진실되고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심리로 넘어갈게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남자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남자는 항상 의연해야 한다. 남자는 감정적이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남자라면 이래야 한다는 프레임이 끊임없이 씌워지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남성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슬퍼도 울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외로워도 외롭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남성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남성들에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난다는 건 정말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연상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상 여성 앞에서는 강한 척 안 해도 되니까요.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무언의 허락이 되거든요. 동갑이나 연하 여성 앞에서는 내가 이끌어야 한다, 내가 강해야 한다, 내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어요. 하지만 연상 여성 앞에서는 나도 모르는 게 있어, 나도 불안해, 나도 무서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연상 여성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받아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이 안심감이 얼마나 큰 건지 남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해요. 남자들은 평생 감정의 갑옷을 입고 살아요. 무겁고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만 벗을 수가 없어요. 벗으면 약해 보이니까, 벗으면 남자답지 못하니까. 그런데 연상 여성 앞에서는 그 갑옷을 벗어도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갑옷을 벗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 시선을 경험하면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깊은 신뢰와 애정으로 발전하는 감정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낸 20대 후반의 남성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상사한테 혼나고 프로젝트도 잘 안 풀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정말 울고 싶은 하루였어요. 이 남성이 동갑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어떨까요? 아마 괜찮은 척할 거예요. 오늘 좀 바빴어. 그래도 뭐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감정을 숨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자친구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매력 없어 보일까봐 두렵거든요. 하지만 이 남성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연상의 여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누나, 오늘 진짜 힘들었어. 나 좀 이야기 들어줄 수 있어. 이런 말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에 느끼는 정서적 연결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감정으로 발전하기 아주 쉬워요. 특히 어린 시절 감정 표현을 억압받으며 자란 남성들에게 이 경험은 더더욱 강렬해요. 생각해보세요. 평생 남자니까 울지마, 남자니까 참아, 남자니까 씩씩해야지,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이 처음으로 울어도 괜찮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되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순간의 감동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아온 연상 여성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생 경험에서 오는 깊이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게 연애의 시작점이 된다고 해서 연하남이 항상 어리광만 부리고 싶어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처음에는 편안함과 안심감 때문에 연상 여성에게 끌리지만 사귀기 시작하면 남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어요. 리드하고 싶기도 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해요. 연상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엄마 같은 역할만 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건 건강한 관계도 아니고요. 핵심은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한 존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기댈 수 있고 필요할 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관계, 그게 연하남과 연상녀 커플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글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렇게 포용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연하남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단지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안심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충분해요. 나머지는 서로의 궁합과 노력으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심리로 넘어가 볼게요.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더 많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차분하고 안정적인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그 사람의 성격이 원래 차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좀 더 오래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내면의 안정감이에요. 20대 초반에는 사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사람도 30대가 되면 같은 상황에서
훨씬 더 담담하게 대처하게 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에서 오는 안정감이 연하남에게는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연하남 입장에서 동갑이나 연하 여성과 연애할 때 겪는 피로감이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물론 모든 젊은 여성이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감정의 기복이 크고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익십했다고 화내고 인스타에 다른 여자 사진에 좋아요 눌렀다고 다투고 기념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실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남성 입장에서는 연애가 즐거운 게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항상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항상 상대 기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항상 잘못한 건 없는지 걱정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정서적으로 정말 지치거든요. 그런데 연상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연상 여성은 이미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카카오톡 답장이 좀 늦어도 바쁜가 보내 하고 넘어가고 기념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의견이 다를 때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안정감이 연하남에게는 마치 폭풍 속에 등대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불안해도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그게 연상 여성이 주는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그렇게 차분한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나도 감정 기복 심하고 나도 사소한 거에 예민한데 나도 화나면 참지 못하는데 이러면서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차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더라도 연하남의 시선에서 보면 여러분은 충분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비교하는 기준은 자기 또래의 여성이니까요. 20대 초반의 여성과 비교했을 때 30 즈음의 여성은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성숙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연하남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 차분함이, 그 안정감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연하남에게는 매력적인 거니까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연상 여성의 이 안정감이 연하남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관계에서는 사람이 방어적이 되고 자기 보호에 급급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자기 발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새로운 것도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게 되고 사람으로서도 더 많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 여성과 사귀면서 확 달라졌다는 남성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정말 많아요. 그건 연상 여성이 뭔가를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그 남성이 자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건 연상 여성에게도 굉장히 보람있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내 곁에서 이 사람이 점점 더 멋있어지고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뿌듯한 일이니까요. 자, 이제 네 번째 심리로 들어갑니다. 갭 매력을 느끼기 쉽기 때문이라는 주제예요. 이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 심리인데요. 먼저 갭 매력이 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갭 매력이란 평소 이미지와 다른 의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매력을 말해요. 항상 강해 보이던 사람이 의외로 겁이 많다든지, 항상 차가워 보이던 사람이 의외로 따뜻하다든지 이런 반전의 순간에 사람들은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연상 여성은 이 갭 매력이 발생할 확률이 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연하남이 연상 여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 이미지가 성숙하고 차분하고 어른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설정값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와 다른 모습이 살짝만 보여도 그 갭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항상 완벽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던 30살의 선배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후배 남성은 이 선배를 항상 멋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 선배가 벌레를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면 노래방에서 의외로 귀여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락을 싸왔는데 반찬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순간 후배 남성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어요. 이 사람도 이런 면이 있구나. 이 사람도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귀여운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존경이나 동경이었던 감정이 연애 감정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에요. 인간은 예측 가능한 것보다 예측 불가능한 것에 더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항상 같은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보다 가끔씩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끌리는 거죠. 그리고 연상 여성은 기본적으로 성숙하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귀엽거나 허술한 모습을 보여도 그 갭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반면 원래 귀엽고 어린 이미지의 여성이 귀여운 행동을 하면 예상 범위 내의 행동이기 때문에 갭 매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연상 여성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언니라서 항상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아요. 가끔은 엉뚱한 면을 보여줘도 괜찮아요. 가끔은 나이답지 않게 유치한 말을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런 순간들이 연하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사랑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요. 사람은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에 빠지는 거니까요. 조금 빈틈이 있고, 조금 허술한 구석이 있고, 조금 귀여운 면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틈이 연상 여성에게서 발견될 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연하남의 심장을 완전히 저격하는 거죠. 실제로 연하남들에게 연상 여성의 어떤 면에 끌렸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갭 매력을 꼽아요. 평소에는 멋있고 듬직한데 가끔 보여주는 귀여운 면이 너무 좋다. 항상 어른스러운데 나한테만 아이처럼 구는 게 설렌다. 이런 대답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게 바로 갭 매력의 위력이에요. 그리고 이 갭 매력은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요. 억지로 귀여운 척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어색해지거든요.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완벽하지 않은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을 숨기려 하지 말고 그냥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5번째 심리로 넘어갈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기 때문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남성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남성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정말 크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에요. 남성은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욕구이지만 특히 남성에게는 이 인정 욕구가 연애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연상 여성은 연하남을 칭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연스럽게 칭찬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동갑 남자한테 오늘 옷 잘 입었네라고 말하면 왠지 좀 어색하거나 의도가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연하남한테 오늘 뭔가 멋있다, 옷 잘 입었네라고 말하는 건 훨씬 더 자연스럽죠. 후배를 칭찬하는 것처럼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벼운 칭찬이 받는 쪽에서는 전혀 가볍지 않아요. 연하남 입장에서는 내가 존경하는 연상 여성이 나를 인정해주는 거니까 그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마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을 때 그 기쁨과 비슷한 거예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연상 여성이 무심코 던진 칭찬 한마디가 연하남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열심히 하는 거 다 보여, 잘하고 있어.
대단하다. 진짜 이런 말들이 연하남에게는 사랑 고백에 버금가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나를 봐주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자기의 노력을 알아봐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남성은 그 사람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런 인정과 수용이 더더욱 큰 의미를 가지는 건 남성들이 사회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평가받고, 직장에서는 실적으로 평가받고, 사회에서는 스펙으로 평가받고, 이렇게 항상 뭔가를 증명해야 하는 환경에 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상 여성은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현재 위치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을 봐주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당장 결과를 못 내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연하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지자를 만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 곁에서는 내가 실패해도 괜찮다. 이 사람이 있으면 뭐든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연상 여성은 상대를 깔보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연상 여성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연하남이 아직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비웃거나 지적하기보다는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런 포용력이 연하남에게는 엄청난 신뢰감을 줘요. 이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사람 앞에서는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그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인생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상 여성분들께 한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연하남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걸 꼭 말로 표현해서 인정해주세요. 대단한 칭찬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봤어, 잘하고 있더라.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그 남성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6번째 심리입니다. 깊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주제예요. 이 부분은 지적 호기심이 강한 남성일수록 더 강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서 대화라는 건 정말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조건이 좋아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동갑이나 연하 여성과의 대화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대 초반의 또래끼리 만나면 대화 주제가 주로 뭔가요? 어제 뭐 먹었어? 요즘 무슨 드라마 봐? 그 카페 가봤어? 인스타에서 본 그 장소 어디야? 이런 가볍고 일상적인 주제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이런 대화도 즐겁고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매번 이런 수준의 대화만 오가면 어느 순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특히 지적 호기심이 강하거나 내면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성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연상 여성과의 대화는 달라요. 인생을 좀 더 오래 살아온 만큼 대화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달라지거든요.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일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주제들에 대해 자기만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훨씬 더 풍부해지는 거예요. 연하남 입장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단 지적으로 자극을 받아요.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적 자극이 존경으로 이어지고 존경이 호감으로 이어지고 호감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남성은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요. 여성이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처럼 남성은 자기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게 모든 남성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지적으로 성숙한 남성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연상 여성과 대화할 때 연하남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좀 더 수준 높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상대에게 맞추려고 자기도 모르게 배경 지식을 더 쌓게 되고 생각도 더 깊이 하게 되고 표현력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상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왠지 내가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느낌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느낌. 그게 연상 여성의 가장 강력한 매력 중 하나예요. 이건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니라 직접 겪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이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을 때 연하남은 그 깊이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더라도 연하남에게는 이미 여러분의 대화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냥 평범한 대화일 수 있지만 연하남에게는 새롭고 신선하고 매력적인 대화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연하남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깨달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말에는 무게감이 있어요. 인생을 좀 더 살아온 사람의 말이니까요. 그래서 연하남과 대화할 때 굳이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거나 지적으로 보이려고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면 돼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연하남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대화가 되니까요.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건 결국 깊은 유대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표면적인 대화만 나누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만나도 깊어지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연상 여성과 연하남의 관계는 이런 깊은 대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깊은 유대가 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사랑에 빠지면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다른 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마지막 7번째 심리입니다. 때로는 리드해주기 때문이라는 주제예요. 이 부분은 남성의 유형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요. 특히 막내 기질이 있거나 동생 타입의 남성에게서 이 심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대한민국 남성들 사이에서도 모든 남성이 리드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리드를 당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 남성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형제관계에서 막내였던 남성들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끌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릴 때부터 형이나 누나가 결정을 내려주고 자기는 따라가는 게 편했던 남성들이 있는 거죠. 이런 남성들은 연애에서도 비슷한 역학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가 어느 정도 리드해주면 편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동갑이나 연하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남자가 리드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연상 여성과의 관계에서는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리드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오늘 뭐 먹을까 대신 여기 가자. 어디 갈까? 대신 여기 어때? 이런 식으로 연상 여성이 자연스럽게 결정을 주도해주면 이런 타입의 연하남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껴요. 그렇다고 해서 연상 여성이 항상 모든 걸 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로는 연하남이 리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상 여성이 리드하기도 하는 유연한 관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가 부담 없이 자기 역할을 오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연상 여성분들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만약 관심 있는 연하남이 있다면 그 사람의 형제 관계를 한번 물어보세요. 형제가 있어요. 몇째예요? 이런 가벼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 그 남성이 막내라면 리드해주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는 타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게 그 남성에게 오히려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그 남성이 장남이라면 자기가 리드하고 싶어하는 타입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더 맡겨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이렇게 상대의 성장 배경과 성격을
고려해서 관계의 역학을 조절하는 것이 연상 여성의 지혜이고 그게 바로 연하남이 연상 여성에게 끌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연상 여성의 이 리들은 단순히 밥집을 정하거나 데이트 코스를 정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인생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의 가이드라든지 감정적으로 힘들 때의 방향 제시라든지 이런 좀 더 큰 차원에서의 리드도 포함되어 연하남이 인생에서 갈림길에 섰을 때 연상 여성이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해주면 그 한마디가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 순간 연하남은 이 사람은 나의 연인이면서 동시에 인생의 멘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단순한 연애 감정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유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를 좀 부족하다거나 리더십이 없다고 느끼고 계시더라도 연하남의 눈에는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하는 사소한 행동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거나 길을 찾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일상적인 결정들이 연하남에게는 이 사람은 든든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살고 있는 건데 연하남은 그 모습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판단력이 이미 연하남을 끌어당기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연하남이 연상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7가지 심리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남성들의 연애 심리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남성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관계를 원하는 남성들이 늘어났고 연상 여성과의 관계가 그런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둘째, 연상 여성 앞에서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의 갑옷을 벗고 솔직한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는 안심감이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셋째, 연상 여성의 상대적인 안정감과 차분함이 연하남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불안정한 관계에 지친 남성들에게 연상 여성은 폭풍 속의 등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넷째, 연상 여성의 갭 매력이 연하남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기 때문이에요. 평소의 성숙한 이미지와 달리 가끔 보이는 귀여운 모습이나 인간적인 면이 존경을 넘어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섯째, 연상 여성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기 때문이에요.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에 시달리는 남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수용과 인정은 그 무엇보다 큰 매력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연상 여성과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적 자극과 감정적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관계의 깊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일곱째, 연상 여성이 때로는 자연스럽게 리드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막내 기질이 있는 남성들에게 이런 리드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고 그것이 깊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7가지 심리를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핵심으로 수렴해요. 연하남이 연상 여성에게 끌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편안함이에요. 물리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심리적인 편안함이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되는 관계의 약한 모습을 보여도 거부당하지 않는 관계, 실수를 해도 이해받는 관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는 관계, 그게 연하남이 연상 여성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나이 많은 여성이니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좀 더 살아온 사람이기에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인간적 깊이와 성숙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경험들,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성공한 일도 실패한 일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고 그 지금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걸 콤플렉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나이가 많다는 건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아봤다는 뜻이고 그만큼 인간으로서 깊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콤플렉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나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름이 싫다고요. 그 주름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이에요.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연하남에게는 엄청난 지혜로 느껴질 수 있어요. 여유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나이가 좀 더 많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연하남에게는 충분한 안심감을 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신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보세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다가가면 돼요. 그게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니까요. 연하남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법이 뭐냐고요?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비법이에요. 자연스럽게 웃고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연하남은 알아서 끌려올 거예요. 여러분의 매력을 알아보는 남성은 반드시 나타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상 여성과 연하남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연상 여성은 연하남에게 안정감과 지혜를 주고 연하남은 연상 여성에게 활력과 새로움을 줘요. 연상 여성은 연하남을 통해 다시 젊은 시절의 설렘을 느끼고 연하남은 연상 여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방향을 얻어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그게 연상녀 연하남 커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나이 차이가 장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보완해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연상녀 연하남 커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수도 있고 결혼이나 출산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관계든 어려움은 있는 거잖아요. 동갑 커플이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연상남 연하녀 커플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느냐요. 그게 관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연하남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세요. 그리고 연하남이 여러분에게 호감을 보인다면 나이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닐까 같은 쓸데없는 의심은 접어두세요. 그 남성은 여러분의 나이 때문에 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끌리는 거예요. 나이는 그저 여러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진정성이에요. 어떤 기술이나 전략보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더 큰 힘을 가져요. 연하남이든 동갑이든 연상이든 상대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해주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나이 차이 따위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이 차이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 특별하고 더 깊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연하남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는 연하남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심리를 떠올리면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유독 편안하게 다가오는 연하남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앞에서만 유독 솔직해지는 연하남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유독 기뻐하는 연하남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과 대화할 때 눈이 반짝이는 연하남이 있지는 않은지,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에게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도 한 발짝 다가가 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사랑은 용기를 내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연애 상담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